자, 이제 빨리 아까 왜? 저는 육계 방향의 수를 따르면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원리가 궁금하거든요. 모르고 계속 따라주고 있었던 건데. 그렇지. 네. 이야기하려면 3시간짜리인데. 심지어 이제 손님 전화가 안 올 때 따라주면 전화가 오고, 그 다음에 강아지가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자꾸 공부하고 집에 가면은 똥판을 쳐놓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외출하기 전에 술을 따라주고 왔더니 집에 가니까 똥판을 안 치고 한쪽에 화장실 개판. 그다음에 누구 똥을 또 건드리지 않고 상태를 보존을 하고 있어요. 건강한 똥. 진짜 걔가 술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왜 이런가. 그러니까 깽판의 정도가 틀리는구만.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 그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일부러 술을 안 따라본 적이 있어. 따라오고 했을 때도 효과를 느끼는 것을 이걸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안 따라봤거든. 그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술이어야 하나? 물보다도 왜 술인지. 그리고 술 중에서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이 비싼 술을 따를수록 더 많은 걸 주시는구나.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합시다. 내가 생각하는 육회라는 방향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소통하는 공간이야. 오직 유일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야. 딱 그 공간에서만 가능하다고. 그럼 왜 그러냐면, 세상은 원의 세상을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 그리고 물질의 세상은 반드시 삼각형이에요. 왜 삼각형이죠? 태어나서 극에 이르렀다가 사망해요. 그죠? 반드시 삼각형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물론 좀 찌그러진 삼각형, 덜 떨어진 삼각형 이럴 수는 있지. 하지만 그 본질적인 모습은 생, 왕, 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야. 태어나서 그 목적을 극에 이르렀다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사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왕묘야. 그런데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다 이거지. 왜냐? 하나는 색계고 하나는 공계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 다시 물질의 세상인 두 개 더 합쳐서 네 개의 삼각형이 삼합 네 개가 막 회오리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십공도에서 갑에서 태어나서 을, 병정, 무기, 경신 요 신에 이르면 죽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볼 때는 여기 유금 여기 가면 죽음에 이르요. 그는 죽었다는 뜻은 뭐냐면 육체에서 생기가 끊어진 상태야. 정계충이 끊어진 상태. 심장과 뇌가 멈춘 상태야. 그리고 술토는 그것이 어느 쉽게 말하면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덤. 그 틀 안으로 갇힌 상태야. 그런데 각도를 달리해서 왜 술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온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물질로 가득 차 있잖아. 하지만 그 본질을 뜯어보면 어디서 시작하지? 여기 임계에서 갑으로 나오죠. 그죠? 임계, 갑으로 나온다고. 그 출발점은 내가 조금 더 다시 설명하겠지만 임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숙이라고, 숙이.
이 원의 형태도 당연히 숙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빅뱅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주먹만한 이 원 속에 4개의 삼각형이 마구 섞여서 돌아가는 거야. 거기에 숙이란 거는 물질 숙이가 아니라 기적인 숙이. 라고 해도 되고 물질적인 숙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끼에서는 물이에요. 그냥 우주에서는 에너지예요. 근데 어떤 에너지냐면 응축 에너지예요. 무한 응축 에너지. 그리고 그 속에서 유물혼성 선천지생이라는 노자가 이야기하는 이미 아무리 응축돼 있어도 그 속에 생기가 살아 움직이는 상태예요. 죽은 상태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 좀 그거를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걸 이해하시면 이해하게 돼요. 원자 이야기 뭐 이런 걸 이해하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 세계에서는 기적인 임수랑 가장 유사한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노자도 그런 거, 그 생수도 팔고 그러잖아요. 노자도. 응? 거기 보면. 노자 책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물처럼 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물이 그냥 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끝점에 있는, 이 가장 아래에 있는 자수에서 임계가 있는데, 빵 터져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높은 데 가면 병화로 바뀌어요. 임수가 병화로 바뀌는 거야. 보통은 착각하는데, 개수가 병화를 극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개수가 병화를 생하는 거야. 이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할 거 아니라고. 그거 알아요? 이 뇌가 있잖아요. 이 개수, 이 뇌,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해. 뇌수 말고 뭐라 그러지, 옛날에? 옛날에 표현식이 있었는데, 이 개수는 우리 몸에 있기 전에도 있던 거예요. 왜, 어디 있냐면, 저 임기할 때 이 개수는 예수님, 하나님하고 똑같아. 우주가 있기 전에도 있었고, 우주가 있는 후에도 있는 거고, 우리 몸에 있어도 있기 전에도 있었고, 우리 몸에 여기 뇌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통은 흑색이니까 병화가 개수를 확인하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병화는 빛이잖아. 병화 빛이 개수 어둠을 밝히는 것 같잖아. 아니야. 그 순서는 거꾸로 돼 있어. 이 개수가 병화를 통해서 세상을 확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수가 주인이라고, 병화가 주인이 아니야. 이 개수라는 이 우주의 본성이 이 새끼를 병화를 통해서 관찰할 뿐이야. 이거 엄청 중요한 말인데. 근데 아니 굳이 적으란 얘기는 아니고. 개수가 병화를 통하여 세상을, 병화가 개수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야. 개수가 병화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라고. 세상을 관찰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관찰자 효과 같은 거는. 눈이 없을 때는 그러면 개수가 아무 생각이 없나? 아니지. 개수는 그래도 살아있어. 그래도 이 뇌 속에 있는 거였다니까? 삼엽충 뇌 속에. 그런데 눈을 뜨니까 이 개수가 눈을 활용해서 세상을 보는 거야. 근데 보통 착각하지. 마치 병화가 있으니까 개수를 보는 것처럼? 아니야. 빛이 있으니까 어둠 속에 있는 물건을 확인한다고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지.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개수가 병화를 활용해서 세상을 보는 거야. 전혀 다른 얘기잖아. 이거 뒤집어 생각하면 안 돼. 언제 한번 내가 이거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오늘 생겼네. 아니,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앉아서 생각을 해봐. 저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당연히 태양이 있고 하나니까 그 어둠 속에 있는 개수의 존재를 알 것 같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본성인 개수가 병화를 활용하는 거야. 우리 사람의 눈을 활용하는 거야. 그 주체는 개수지 병화가 아니야. 눈이 아니야. 눈은 그냥 그 개수가 활용할 대상일 뿐이야. 엄청 중요한 거야. 근데 임수가 짝짝짝짝 올라와서 개수를 통해 가지고 짝짝짝 올라오면 병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람 말을 하는 새끼가 되는 거지. 근데 다시 병화가 임수로 가고자 정화를 활용하기 시작해. 그래서 정화, 병정의 영향을 받은 에너지를 빨아먹은 경금, 신금이 나중에 최대로 딱딱해지는 상태가 유금이에요. 이걸 육해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술토에서 다시 해수로, 자수로 돌아오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지금 내가 오행을 가지고 다 설명해서 그렇지, 그냥 물의 흐름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습기와 가습기를 생각하면 돼. 겨울에는 어떻게 되지? 우리가 가습기를 한다고. 여름에는 어떻게 하지? 제습기를 하잖아요. 왜냐? 여름에는 공기 중에 수기가 쫙 분산돼 있다는 뜻이야. 근데 신월부터는 제습기로 이제 막 이렇게 물이 내렸지만 자연에서도 신월부터는 점점 수기가 밑으로 하강한다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가습기를 해, 다시 여기 꼭지로 제습기로 쫙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지? 그 수기가 내려오다가 어느 일정 시점에서 구멍으로 빠지는 지역이 있어. 속으로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 있어. 왜냐면 물이라는 거 이렇게 갔다가 표면에 머물 수는 없거든. 그런 건 없어. 왜냐면 영혼이라는 모양으로 보면 표면에 머문다는 건 말이 안 돼. 반드시 어디 구멍으로 빠져야 되거든. 그 구멍이 바로 육해라고. 근데 뭔 구멍이지? 물구멍이야. 왜? 모든 세상은 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기가 아니야. 금기도 아니고 목기도 아니야. 그죠? 수기가 목으로 변신했다가 화로 변신했다가 금으로 변신했다가 수로 변신하기를 반복할 뿐이야. 본질은 임수라고. 근데 그냥 눈으로 보니까 그게 우리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물질이 아니야. 그냥 물이 생겨났다가 빠졌다가 뭐 생겨났다가 빠졌다. 피도 물이야. 피도 물이라고. 피가 무슨 피고 물은 물이고 아니라고. 이 모든 액체 물은 다 이 말한 임수를 말하는 거야. 기도 마찬가지 임수야. 개수지. 그러니까 개수. 그 개수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을목이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피를 날르는 거야. 그런 거는 육체를 얻었기 때문에 활용한 거지만 이 본성은 수기에서 시작해서 목, 화, 금, 수 돌아오기를 계속 반복하지만 그 본질은 수기라는 거지. 목, 화, 금이 아니야. 임수야. 임수의 모양이 개수로 바뀌었다, 병화로 바뀌었다, 정화로 바뀌었다, 임수로 바뀌었다. 계속 반복할 뿐이야. 근데 반복하는 과정에 반드시 위로 갖다 내려갈 때 구멍이 하나 있어야 돼. 그 구멍이 육해 구멍이야. 그 구멍이 과거, 현재, 미래랑 연결되는 거야. 그 구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임계를 거쳐 다시 갑으로 나와. 만약에 그 구멍으로 안 들어가면 윤회를 할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운이 확 막혀버리는 거야. 육해 구멍이 막히면 운이 확 막혀버려. 왜? 소통이 안 돼. 먹통이 돼버리는 거거든. 전생의 나와 현생의 내가, 미래의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이 구멍이라는 거야. 그래서 육해는 구멍이야. 블랙홀. 그 블랙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글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지? 밖으로 화이트홀로 나오려고 하는 거야. 저 공간이 그러면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모아져 있는 공간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죽음이라고 보면 돼. 죽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육해밖에 없어요. 육해만이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육해, 죽음이 내가 살아왔던 기억과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서.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왜 구멍이냐? 모든 것은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그 제습기, 가습기 생각하면 돼요. 없을 때는 뽑아주고 있을 때는 내려주잖아. 이 제습기의 끝점이 육해라는 거야. 일이 들어가야만 돼, 물이. 왜 신금, 유금, 시종자는 해자축에서 풀어져? 이게 수기이기 때문이야.
수기가 있어야 이 시종자의 과거가 풀어진다고. 그래야 미래로 갈 수 있거든. 신금은 뭐예요? 이 시종자는 맨날 말하는 종묘사직이잖아. 과거를 품은 거라고. 그래, 이 유금이 과거를 품은 나야. 수기에 풀어져서 미래의 갑으로 나온다고. 고로 유, 갑, 신은 동일한 거야. 동일한 건데 업그레이드 된 것 뿐이지. 그 업그레이드 된 것과 과거의 유금, 전생에 내가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은 육해, 여기, 유금 이 공간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구멍이 있으니까. 어떤 구멍? 물구멍. 물구멍으로 들어가는 통로 같은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물을 뿌려준다는 거는 신금이, 유금이, 요 시종자가 날카롭지 않게 풀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지. 이해돼? 신금으로만 있으면 안 풀어졌잖아. 날카롭잖아. 아, 그래서 걔가 분노를 느끼면서 완전히 개판 진짜 악을 쓰고 난리 났었거든요. 새벽 내내 저도 잠 못 자게. 근데 술 따라주고 나서 그 뒤로 얌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유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구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멍으로 뽕 들어가는 거는 물, 근본적으로 당연히 물이지.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건 바뀌질 않아. 하지만 새끼로 보면 수기에서 목, 화, 금 이렇게 됐잖아. 근데 이 금은 시종자잖아. 이 시종자가 풀어지려면 물속으로 퐁당해야 되거든. 그 물구멍이 이 유금, 육해 지역에 있는 거야. 구멍이야, 구멍. 그리고 또 시종자가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그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아까 말했던 해자축이 있는 거야, 여기. 걔한테 뿌려주지 않고 하수가 뿌려주니까 걔가 얌전해. 너무 싫어. 그렇지. 그게 그러면 그 육해를 보통은 조상신이라고 설명을 하거든. 조상신이라고. 근데 나는 조상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상신도 맞고 전생의 나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왜 그러냐면 수기가 계속 영원히 원형을 형태로 계속 순환하는데 내가 지금 현생에 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절대로 아니거든. 과거에 오래전에 수없이 많은 영겁의 세월 동안 계속 영혼이 바뀌면서 여기까지 왔거든. 그러면 그들과 내가 어떻게 소통하냐 이거지. 그리고 과연 운이 막힌다는 게 뭐냐 이거지. 내가 생각하는 운이 막힌다는 의미는 고대의 전생에 그 나와 현생의 내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어렵나? 이해가 돼요? 또 신기한 건 막걸리를 뿌리니까 탁주잖아요. 너무 맛이 가더라고요. 탁이지. 맑은 술을 뿌려야 되는 그게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데 뭐 탁주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막걸리 뿌릴 때는 손님도 진상이 오더라고요. 오히려 막 오긴 하는데 계속적으로 저 윤회를 하는 상황이 원으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어딘가에서는 시작점은 반드시 있고 끝점은 반드시 있을 건데 그거를 고점은 없고 네, 하자면 시작점은 있고. 네. 그걸 그러니까 육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이 육회라고. 그리 들어가야만 시종자를 풀어낸다고. 근데 만약에 들어가지 못하면 풀어내지 못한다고. 풀어내지 못하면 오난이 쌓인다고. 오난이 쌓이면 일이 틀어지고 뭔가 흉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왜 틀어지느냐? 수기에 안 풀어지기 때문이라고. 뭘 수기에 안 풀어진다는 거지? 시종자, 과거의 나. 근데 결론은 귀신인 거예요. 당연히 귀신이지. 당연하죠. 뭐 귀신 뭐 지가 별건가? 귀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기 구천을 떠도는 애들은 업보가 많은 애들이고. 그 사주상 궁이가 육해궁이 지나칠 때 진짜 힘들고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그 시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게 굉장히 영향을 가끔 어떻게 뭡니까 지금 물어보고 상담받고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술 따르고 한다는 거를 이제 누군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좀 다른 거를 하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이 술 따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꽤나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장소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개념을까지는 잘 에이. 모르는 것 같다. 아니, 가만 생각해봐요. 왜 묘지에 가서 절하고 술 따로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절에 가서 저 묘지에 가서 그거는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그 지금 그 사주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네, 이유를 모르고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확연하게 술 따르고 뭐 이런 거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구멍이다라고까지는 그냥 근접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전생에 나라는 것도 근접이 안 돼요. 전생에 나라는 거를 몰라. 그들은 또 머리를 놓는 방향도 화장실 쪽으로 머리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장선 방향으로 놔야 되는데 그거는 근데 냄새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똥냄새 나서. 아니 그 방향이 장선 방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지. 그러면 이제 개판 집안이지. 그 집안은 이제 있으면 안 될 집안이야. 근데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고대의 이 전생이 나와 현생이 내가 대화가 안 되면 이제 그게 탁 막히는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 서양의 그 영성가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 세스 메트리얼이라는 뭐 바이블 같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30권 읽었어요. 두 번 읽었어요. 저 30권 읽었는데 그 책이 그 나는 한 번도 안 읽었어. 가벌병정에 써주신 그 참고문헌 중에 그 뭐냐 무슨 필드가 있는데 소스필드. 소스필드라는 책에 그 저자가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어요. 소스필드가? 가벌병정 때문에 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가불병정에서 소스필드로 가서 소스필드의 글이 튀었구나. 저자가 그 책을 굉장히 인용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저자가 하는 말이 인간은 다차원적인 퍼스널리티가 있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당연하지. 차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있대요. 그게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보도 돼. 여러 번 jun이했다고 보도 돼. 그쵸. 다중영혼이야, 다중영혼. 다중영혼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여기도 있지만 어딘가에도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화 양자경이 주연한 에브리띵 에브리 에드원스에서 그 책을 보고 아마 쓴 거거든요. 서양에서는 게 바이블 같은 책이라. 근데 그걸 양자 쪽으로 설명할 수 있어. 양자경이 아니라 양자 물리 쪽으로 그쵸. 설명할 수 있어. 그게 정확히 양자 얽힘인데 문제는 뭐냐면 다차원적으로 있는 내가 소통이 되면 그걸 재능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기에 막히고 뚫린다는 개념은 별게 아니야. 뭐냐면 내 영혼이 온 우주랑 쉽게 소통하는 거야. 근데 육해방위가 딱 막히잖아. 전생과 이생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막혔다는, 기가 막힌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뚫어주면 되는 거지. 근데 그 뚫는 방법을 사람들이 몰라. 그게 재능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지금 재능이 됐잖아. 막히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차원에 있는 내가 계속 발현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2인 사각인데 막 엉망으로 달리는 처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무의식 중에 나는 잘하고 싶은 건데 현생이 나랑 호흡이 안 맞으니까 막 사고를 일으키는 거죠. 그 무의식 중 나, 전생의 나, 온 우주의 나, 다 똑같은 말이야. 나는 그런 책 별로 읽어본 적, 이제 읽지도 않았지만, 묘하게 내가 생각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책에 있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건병 누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귀신이 보이고 귀신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술 따르는 거를 알려줬더니 그 사람이 다른 행위 자체가 되게 무서웠는데 그래도 참고 따라갔더니 요즘에는 마음이 편안해져서 적극적으로 따르더라고요. 잘 생각을 해봐. 술을 따르는 행위는 그냥 단순하게 술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야. 전생에 있는 나와 그것도 하나가 아닌 다중영혼과 소통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운을 소통하는 거지. 운이 막혔다, 운이 뚫렸다는 그걸 말하는 거야. 운이 막혔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막혔다 이런 느낌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전생에 있는 나와 현생의 내가 그 기가 교류를 제대로 하고 있냐의 문제라고. 그거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육해 구멍밖에 없다는 거지. 그 육해 구멍은 왜 그렇다고? 거기에 있는 유금이라는 시종자가 있고 그것이 구멍이 막히면 수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수기에 들어오지 못하면 풀리지 않고 그 딱딱한 상태로 있어. 그럼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죠? 이해 안 되는 얼굴들이네. 이게 마치 거기가 약간 송수신 장치하고도 같아가지고 그렇지. 그걸 손가치라 그러거든요. 송과체. 아까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게 송과체야. 어. 그 소스필드 얘기하는 거랑 가을병정 얘기하는 게 굉장히 흡사한데 아니, 다 똑같아.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이야기했잖아. 서양 체계로 가을병정은 동양체, 뭐, 좀 과학적으로 얘기하는데 과학적이고. 그 송가체라는 것이 그 과거에 나와 수신한 송수신체라 그래요. 그게 개수야, 개수. 멀티 그 퍼스널리티와 소통하는 손가체, 그게 손가체가 여기 그뇌 중간에 있다, 뇌 정수리 부분에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막히면은 이 소통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 시공명령에서는 육해방인 거고 그 사람은 그거를 손가체라고 그러고 그거를 하는 방식을 피라미드라고 그러거든요. 그 책에서는. 아니야. 육회랑 송과체랑 틀려. 그런 개념은 좀 달라. 좀 달라. 송과체. 강의 파일에서 자꾸 귀신 얘기하고 술 따는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선생님도 혹시 신기가 있으신가요? 그래도 어떻게 하셨지? 막 이랬는데 이런 원리를 깨달아. 나는 일도 없어. 신기는 일도 없고, 난 진짜로 없어. 그래서 선생님 저 엄밀하게 보면 그 사계도에서 보면 유금이라는 게 이제 따로 분리돼서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완전히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이잖아요. 아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본성이 유물혼성 선천지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임계로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살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은 없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기준으로만 죽음이 있는 거야. 보이지 않으니까 우주 아니, 죽었다는 건 육체가 사라진 거야, 육체만. 무슨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불근저희 하시니까 잘 하시는데, 육체만 바꾸려고 버려지는 거고, 그 원래부터 있었던 우주 폭발 순간의 이 개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끝없이 윤회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 육회 강의에 저렇게 그 어떤 흡수하는 그 그룹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곳이 강의가 예를 좀 있다면 저 어디까지나 제가 상상입니다. 이제 공개 쪽에서 맞네. 그 육회자리하고 전혀 내용이 좀 다르네. 그 새끼로 나올 때 그 육회 같은 역할을 하는 새끼로 나올 그런 구멍이 따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니요. 왜 육회, 화계, 천살이 짓살로 연결되게요. 예를 들어서 이 육회는 그냥 육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디 보죠. 신자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묘목이 육회잖아요. 진토 속에 을목이 있잖아요. 그죠? 천살 미토 속에 을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짓살이 신금이 나와요. 묘신 합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육회가 단순히 육회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화계랑 연결되고 미종, 묘목, 을목하고 연결되고 다시 짓살로 나와요. 무슨 말이냐? 이 육회는 소멸될 수 없어요. 계속 연결돼 있어요. 계속. 이 육회는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종묘사직이라는 거. 그럼 여기서 나오는 구멍이에요. 이게 천살에서 지살이 화이트홀이라는 되는 거죠. 이 육회는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화이트홀과 블랙홀이 끊어진 게 아니라고. 다른 게 아니라고. 끊어지면 안 되는 거네. 성립 안 되네.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건 말이 안 돼. 원인데 어떻게 끊어져요? 기정관이 계속 하고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왜 하필 그 막가지고 술이냐 이라고 제가 술도 따르고 물을 내려본 적도 있고요. 물을 안 내려본 적도 있거든요. 설마 또 석유 뿌린 거 아니죠? 아닌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물을 다시 이렇게 안 내리고 술만 뿌리고 잠시 그 동안을 비워서 다른 데 갔다가 오니까 아직 그대로 있는 그 향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또 결쌤 요즘 그 저기 향수에 뽀 꽂혔더만 또 좀 그 이야기를 하나.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술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물은 귀신이 그닥 좋아하는 게 아니야. 아니,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전생에 나를 불러오는 행위는 그 색계의 경험을 가진 귀신이 네,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시죠, 선생님. 자극적인 걸 좋아하나 보다 귀신이.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색계를 경험하지 않은 귀신은 그 술이니 섹스니 점보러 다니니 뭐 먹거리니 뭐 이런 거에 흥미가 없어요. 그런데 색계를 경험한 귀신들은 그런 자극적인 걸 원해요. 그러니 혹시 뭐 미친 듯이 막 섹스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귀신이야. 귀신 장난이라니까. 술도 마찬가지고. 그게 바로 축진파야. 축진파. 물을 술 뿌리고 물을 내리면 안 되겠더라니까. 저기 축진파 계시네. 오빠도 축진파. 또 한동안 젊은 시절에 그냥. 응? 축묘랑 축묘도 귀신, 축토에 있는 귀신이 묘목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축진파는 그, 좀 더 화끈한 귀신. 그렇죠. 마탱이 간 귀신. 그 축중개수와 진중개수가 파동까지 하거든. 그래서 이 영혼이 지금 출렁거리는 상태야. 미친 상태야. 저는 술 따르면 효과가 엄청 빠르게. 네, 묘축하고 축진하고는 틀려. 묘축은 그 영혼이 출렁거리는 상태는 아니야. 그저 축토에 있는 전생의 여포를 묘목으로 이어주는 거야. 그런, 축진도 있고 묘축도 저기는 다 있네, 저기. 여기 혼자 아, 여기. 술을 빨리 따라줘야 돼. 그러면 그 자극적인 행위를 하는 거는 그걸 그러면 끊지 못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래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그 글자가 있는 궁의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글자가 있는 궁의를 지나가야 돼. 결론은 그러니까 막히지 않게 소통이 되게 한다는 게 그게 본질이잖아요. 저기 뒤에 계시잖아. 그 축진 문문 뒤들 계시잖아. 언제 밝히셨어요? 이렇게 좀 더 끝나면 물어봐. 그러면은 그 천살에서는 옷을 태우고 그 육해에서는 술을 따르는데 술도 따르고 전살에서는 옷도 태우고 술도 따르고. 천살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육해는 육해 방향에다가 술을 따르고 자시에 하잖아요. 그러면 천살은 어느 방향에 천살 방향일 거고. 나는 저런 학생만 있으면 참 돈 좀 짭짤하게 벌 것 같아. 저한테 10년 지나도록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 응? 천살 방위와 천살 시간에. 천살 시간에 하는. 아니 근데 어차피 귀신이 있으니까 그냥 자시에 해. 자시. 밤에 귀신 출몰할 때. 육개 천살 날에 골라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날만 이제는 매일 해도 매일. 아니 그 옛날 그 저기 매일 술 따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매일. 부족해서 하루 두 번씩 딱 12시간 간격으로 이제 낮에는. 근데 그걸 해서 효과를 본 사람들은 뜨겁게 하지. 근데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니까 안 할 뿐이야. 저는 이제 물하고 불의 관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육해랑 천살이. 천살은 왜 옷을 태울까? 그게 좀. 몰랐어요? 천살은 태어나려고 하잖아. 육해는 죽으러 가잖아. 그런데 뭔 옷을 태워? 천살은 태어나야 되잖아. 짓살로. 새 육체를 얻어야 되잖아. 좋은 육체를 얻으려고 옷을 태워주는 거야. 그건 또 내 뇌피셜이야. 어디 있는 내용이 아니고. 옷을 태운다는 뜻은 육체에 대한 부분이거든. 육체에 대한 부분. 물론 그냥 옷을 태우시는 분들도 있어. 귀신들 쫓아낼 때. 그렇잖아? 수천만 주 천도신 할 필요 없을 것 같지. 그런데 천살은 좋은 육체를 주세요라는 의미라는 거지. 육체는 육체를 버려야 되는데 거기서 뭔 저기를 해? 그런 개념이고. 좀 쉬었다 할까요? 네.